최성해 동양대 총장 이야기를 오랜만에 한번 할게요. 이분 대구 MBC는 내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보도를 잘하더라고. 포항 MBC도 그랬었고, 그 대구 MBC도 그렇고. 최성해가요, 기증받은 고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약 8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규모예요. 동양대다가 어떤 독지가가 고문서 2,800점, 또 고서 2,800점, 고문서 3,300점. 이게 뭔 차이냐 근데? 고서하고 고문서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책이라고 부르면 이렇게 제본이 돼 있는 형태를 책이라고 부르고, 문서는 그냥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걸 문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고고학 같은 거 할 때, 예. 고문서는 그냥 뭐 몇 장짜리일 수도 있겠고, 고서는 책이고. 그러네. 아, 똑똑한데? 고맙습니다. 역시 야수. 예, 인정합니다. 어쨌건 그게 약 8,000점 정도를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거 아는 분들은 아는 이야기죠.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이미 기증받은 고문서를 3억 1,300만 원에 다시 사요. 또 그게 미스터리야. 기증을 받았는데 돈으로는 8억 4천만 원짜리를 3억 3천만 원에 3년 후에 다시 사. 예. 안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제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만약에 내가 최성해 총장이라면은 어떻게 학교 돈을 헤쳐먹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받는 월급이 부족해. 이게 주변에 이제 용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조민양도 예뻐해가지고 용돈 막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이 부족해. 그래서 이 현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게 감정가가 8억이었지. 그러니까 그 기증하신 분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내가 그거를 현찰로 3억으로 살 테니까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드세요. 그러면은 내가 용돈 두둑히 드릴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그분이 통장을 새로 만들고,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걸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래 8억짜리인데 3억원에 하면 살림살이 아낀 거 아닙니까? 그거네. 예, 그래서 3억을 딱 입금을 해. 해봤어. 예, 그러면 이제 딱 저녁에 만나가지고 통장을 딱 체크카드하고 통장을 받는 거지.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 보도에 나와요. 그 고문서를 기증했던 사람이 예. 바로 그 돈을 받기 직전에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돈을 받아요. 맞네, 그러면 맞네. 야수님이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네. 실제로요. 어떤 흐름이 있냐면 조국 장관한테 최성희가 로비하려고 했던 시점이 있어. 양복 사주면서. 그때 이제 뭐 입시 비리 뭐 이런 것들로 사실상 입학 전형 관리 같은 걸 못 해가지고 동양대가 보조금을 못 받던 시절에 이걸 해제해달라고 조국 장관을 통해서 로비를 하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대는 2017년부터 직원들 월급이 제대로 안 나간답니다. 그 직원들 월급 주려고 돈을 슈킹한 게 아니라 지가 쓰려고 슈킹한 거지.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이렇게 돈 세탁을 하신 거지. 할렐루야다 진짜. 이런 자가 예. 뭐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이 새끼 너 중졸이잖아 이 새끼야. 근데 이 과정도 이해는 안 되지만 이거를 교비 회계로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사립학교법이 있잖아요. 사립학교법으로는 그 교비 회계 같은 경우는 당해 학교의 교육의 목적으로만 그렇죠.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무리 봐도 이게 학교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됐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업무상 배임 횡령. 그러니까 확실한 횡령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성희가 그래서 고발 당했습니다. 그 전에 건 하나 있었죠. 또 있나요? 동양대 교비로 영주 FM 방송 직원들 급여 지급했던 분. 요거를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다시 뭐 풀어보시겠지만, 요거는 4년 전에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무혐의 처리했어요. 검찰이 원래. 최근에 다시 이 사건, 아까 말한 고문서 그 대가로 3억 이상을 지급했다고 한 건은 야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 스케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중앙지검에 고발된 건데, 그 최성희가 지금 조국 장관 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함으로써 조국 장관을 공경에 빠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도덕성이라고는 일말의 그것도 없는 그런 자. 그러니까 그 최성희 총장의 그 과거를 보면, 중학교 졸업한 이후로, 그러니까는 제대로 인가받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서 무슨 뭐 석사, 박사 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인가받은 학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학과 졸업장이 있고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요거 이제 동양대 교비로 영주 FM 그 여러분들 보면은 마포 FM이라고 있어요. 유명해요. 예,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송출하는 소규모 FM 방송이에요. 지역민들이 만드는 방송이에요. 그거를 최성희가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영주 FM하고 동양대학교는 서류상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성희가 지역의 언론 하나를 갖고 싶었던 거야. 그 영주 FM이라는 걸 만들어. 근데 영주 FM에 광고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수익이 없잖아. 그러니까 동양대학교에 돈을 갖다가 영주 FM 직원들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이거 범죄거든요. 이거를 검찰이 덮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검찰은 최성애랑 이미 4년 전부터 그런 짬짬이.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최성애 총장이 그 영주 FM 직원들을 이렇게 굴렸던 그 방식도 정말 전통적인 정말 고리타분한 방식이더라고요. 원래 이제 FM 그 영주 FM 그 사무실이 동양대학교 안 건물하고 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 라디오사 직원들을 동양대학교 총무과 직원으로 등록시켜 가지고 총무과에서 나가는 월급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실제 업무는 라디오 송출 업무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법인 비영리 법인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여러 비리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거든요. 돈을 유용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검찰이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사실 뭐 이 영주같이 작은 땅에서 최성애 같은 사람이 아버지의 뭐 학교를 물려받고 이렇게 해서 그간 수많은 지역 유지들에 대한 로비도 많이 했을 거고 관계도 잘 만들어 왔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역의 검사 출신이자 국회의원 최교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 파라다이스. 그렇죠. 최교일 씨. 예. 선비의 도시 영주를 예. 빛나게 만들어준 우리 예. 최교일 스트릿바에 가셨던 그 의원이 계시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성애는 뭐 정치인 되고 싶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 뭐 교육계 몫으로 비례대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역 유지 행세하면서 온갖 불법을 다 했던 자가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정말 무슨 중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육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까봤더니 중졸밖에 안 된다고 하는 예. 이런 사회적 위선자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처벌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도 검찰 카르텔이라고 일단 보는데 검찰이 막아버리면 어떤 사람도 수사받지 않아. 서로 어떤 협조하는 관계로서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보면은 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 재벌들하고 약간 비슷한 구조죠. 자기 지분은 사실 얼마 안 돼. 예. 근데 그 지배 구조 하나를 막 실타래처럼 막 얽혀 놓으면 사실상 지배를 하는 거가 똑같은 거지. 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정부 보조금도 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공적인 공간이거든요. 그거를 이윤 창출의 도구로 자기가 마음껏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 했던 최성애. 이 최성애가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저번에 한번 정경심 교수 사건을 담당한 팀에 최성애 고발 사건을 똑같이 배정했던 게 윤석열의 검찰이에요. 예. 어처구니 없잖아요. 서로 상반되는 사건 당사자들인데 같은 팀에다가 배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 조국장관 관련한 건은 압수수색을 막 7, 80군데 이상 넘게 해버리고 최성애 건은 1년 넘게 캐비넷에 뭉거두고 있다가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최성애하고 검찰과의 카르텔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돈으로 한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실드 쳐주고 막아주고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공범 관계가 뭔가가 있을 겁니다. 최성애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대표적인 위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정치권과 검찰 정도 조금 더 나아가자면 세무 이런 쪽에만 발만 좀 뻗어놓으면 아까 말한 LCT 이영복이랑 똑같은 구조 속에 놓여있는 그런 자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자가 조국을 욕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고 법원 개혁하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학교 개혁인데 사학 개혁을 예, 해야죠. 사학 개혁이죠.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 전체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사학이죠.
우리나라 사학이 정말 비합리적인 게 뭐냐면 사학들은 그 학교가 위치한 땅 있죠. 땅 말고는 자기 지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대부분 나라 돈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연대, 고대, 뭐 세종대처럼 원래 돈이 많은 세종대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 현금 자산은 제일 많을 거예요. 매년 나오는 임대 수익 같은 거 엄청 많은 학교거든요. 그런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 실제로 학교가 운영되는데 지원되는 국고 비중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면 그게 사학입니까? 공립입니까? 나라 돈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게 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공립이라고 봐야죠. 그게 실제로 사학인지 공립인지에 대한 정체성 규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학재단이 그 학교를 정말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네 돈으로 해라. 네 돈으로 하는 만큼 우리는 돈을 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힘들면 우리가 돈을 줄게.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최성애 같은 사람들이 그 땅 하나 가지고 지금 사학 재벌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경원 집안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가 생겨난 계기 자체가 민족문제연구소 그 방학진 그 실장님 설명 들어보면은 잘 하시잖아요. 땅을 뺏기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학교를 만든 게 대부분이에요. 땅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뿌리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가 십자가 메고 등장해가지고 사립학교법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학 개혁을. 만약에 역사는 만약에 없지만 조국 장관이 최성애가 해준 양복을 입었더라면 지금 이 사태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역사는 그렇다고. 단호하게 그 자른 조국 장관. 최성애 같은 자들 그런 식의 사학의 비리가 영양될 뿐이겠어요?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지. 양복 받아 입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그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부인이었고 영문과 쪽에서는 유명했던 교수인 정경심 교수를 스카우트하면서 뭔가 자기도 지방의 조그만 대학의 총장이지만 뭔가 사회적으로 그 주목받고 싶은 어떤 그런 캐릭터의 인간형. 그러다가 정경심 교수의 추천으로 진주공까지 교수로 끌어들이는 이 과정. 그 상황에 조국 장관한테 좀 스폰 좀 해가지고 동양대한테 지금 그 내려져 있는 징계를 한번 풀어보려다가 실패한 사건.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조민을 본 적이 없다. 그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표창장 준 대장을 없애라라는 이야기까지 다 보도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검찰은 지금 표창장을 위조한 걸로 위조하는 방법도 증명해내지 못한 채 판사랑 짬짬이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검사와 판사가 서로 이렇게 협잡을 하면 진실을 반대로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LCT는 그렇게 무혐의 다 해주고 봐주고 넘어가주고. 그래서 조국 장관 같은 사람이 뭔가 정말 사실은 지금도 영어의 몸이라고 봐요. 감옥에 안 갇혀 있지만 뭘 할 수 있겠어요. 대학 강의도 못 나가. 밖에 나가면 다 알아봐. 외모가 키가 작긴 하네. 키도 커. 잘생겨서 마스크를 써도 다 알아봐. 뭘 할 수 있겠어요. 등산이라도 가면 등산한다고 기사 나오지. 사실상 감옥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에 의해서예요. 기억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ED 마스크를 선물해드려요. 죄송합니다. 그 시의원이 할 말이에요. 아니 가볍게 산책하실 때. 괜찮네요. 아이디어는 좋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